안녕하세요, 류호석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알고리즘은 절선 및 절점 Bridge and Articulation Point입니다. 절선 및 절점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Undirected Graph G가 주어졌을 때 간선 E가 지워졌을 경우에 저 그래프의 Connected Component 개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간선 E를 절선 Bridge라고 칭하고, 같은 방식으로 절점 Articulation Point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11개의 점을 갖는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절선과 절점을 찾아보면 7번과 9번을 잇는 빨간 간선은 이 간선이 없어진다고 쳤을 때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절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현재 표시된 3개의 간선 모두가 절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점의 경우에는 7번 정점이 없어졌다고 치면 전체 그래프가 2개 이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7번을 절점이라고 표현합니다. 2번과 9번 절점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의의 점, 저 같은 경우는 1번 점을 시작점으로 DFS 스패닝 트리를 구성합니다. 정점마다 자신의 서브트리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뎁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보다 높이 갈 수 없는 자식이 하나라도 있다면 자신은 절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루트노드의 경우는 자식이 2개 이상이면 절점이고 아니면 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가지고 1번 점을 시작으로 DFS를 수행하여 DFS 스패닝 트리를 구성했습니다. 루트노드의 뎁스를 0이라고 했을 때 총 6가지 뎁스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노란 실선은 부모와 자식을 직접 연결하는 간선이고, 노란 점선은 그렇지 않은 다른 간선들을 의미합니다. 정점마다 자신의 서브트리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뎁스를 찾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8번 정점 같은 경우는 8번을 루트로 갖는 서브트리는 8번 정점과 10번 정점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두 정점에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간선은 8번에서 바로 2번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8번에서 10번을 갔다가 2번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즉 8번 정점이 자신의 서브트리들에 연결된 간선들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점의 뎁스가 1이라기 때문에 8번 정점에 대해서 1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번 정점 같은 경우는 표시된 형광색 부분이 서브트리인데요. 그 안에 있는 정점들에 연결된 간선들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는 자신의 부모인 9번 정점의 뎁스인 2가 됩니다. 6번 정점 같은 경우는 6번에서 자신의 부모를 타고 올라가면 높이가 4인 데까지 밖에 갈 수 없지만 자식을 거쳤다 7번으로 가게 된다면 최대 높이가 3까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점에 대해서 저 빨간색 숫자들을 계산을 해주는 게 2번 작업입니다. 2번 작업을 계산하는 실제 방법은 아래쪽, 즉 깊은 곳에 있는 정점들부터 차례대로 저
값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차례대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정점에 대해서 저 deps라는 걸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자식이 3명이 있고 각각 저 depth 값이 5랑 7이랑 3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C1을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가 5이고 C2는 7이고 C3는 3인 상태입니다. A의 depth는 7이라고 하고 A에 연결된 부모들을 향한 강선은 depth 6에 있는 P 그리고 depth 4에 있는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A가 자신의 자식들을 포함하는 서브트리에 연결된 간선들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depth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식들을 통해 가는 depth 그리고 바로 가는 depth 중에 가장 높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즉 A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통해 가는 depth가 5랑 7이랑 3이고 바로 가는 depth가 4랑 6이기 때문에 A의 경우는 3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스텝은 만약 자신보다 높이 못 가는 자식이 하나라도 있다면 자신은 절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같은 경우는 A에 대해서 자식이 5랑 7이랑 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C1은 자신보다 높이 갈 수 있는 자식에 속합니다. 그 말은 C1을 통해서 어떻게든 높이 5까지 올라갈 수 있고 다시 거기서 A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C1에 대해서는 정점 A가 사라져도 전체 그래프의 연결 요소 개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보다 높이 못 가는 자식, 즉 이 예제에서는 C2 자식은 자신이 없어지면, 즉 정점 A가 사라지면 그래프가 나뉘어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C2가 A보다 높이 있는 어떤 다른 정점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정점 A는 절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자식이 자신보다 높게 가면 자신은 절점일 수 없고 하나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은 절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 상황은 루트노드인데요. 루트노드는 항상 모든 자식이 자신보다 높이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알고리즘을 거치면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도 루트노드는 절점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대한 예외 케이스가 필요한데요. 만약 루트노드의 자식이 한 개뿐이라면 루트노드가 사라져도 그래프는 절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트노드의 자식이 2개 이상이라면 그래프가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점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 한 번의 DFS를 통해서 DFS 스패닝 트리를 구성을 하는데 오더 V 플러스 2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은 깊은 정점들부터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위치, 최대 뎁스를 확인하는 작업에도 오더 V 플러스 2가 소모됩니다. 즉 이무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절점을 구하는 시간 복잡도는 오더 V 플러스 2가 됩니다. 절선을 구하는 방법은 비슷하게 진행되는데요. 먼저 부모와 자식을 직접 연결하지 않는 간선은 절대로 절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연결하는 간선들 중에서 자식 정점이 해당 간선을 제외하고서 부모보다 높이 올라갈 수 없다면 해당 간선은 절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